자, 언어와 매체 그 교과서 편에서 이 단어와 품사 편인데, 일단 교과서에서 봤을 때, 네, 품사라고 하는 거, 네, 정리를 해볼까요? 네, 품사는, 네, 다시 한번 밑줄, 거기에서, 네, 공통된 성질끼리, 네, 문법적인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네, 성질이 공통인 것을 모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형태, 뭐뭐뭐뭐 있어요. 네, 형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품사가, 네, 단어가 형태 변화가 있는 거 여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형태 변화, 예를 들어서 활용을 하거나, 또는, 합성어가 되거나 파생어가 될 때, 네,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뭐가 떨어져 나가거나 더 붙거나 축약이 되거나 뭐 그런 거.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형태 변화의 여부로 나누는 기준인 거죠. 다음 두 번째로, 네,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기능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기능에 따라 나오는 것은 문장 내에서, 네, 단어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문장 내에서 단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 네, 주어, 목적어, 보호, 요런 거겠죠? 네, 요런 것까지 아마 좀 염두에 둬서 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품사로 봐야 되지만, 네, 문장 성분과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좀 나중에 좀 넓게 볼 수 있다. 다음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갖는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네, 단어예요. 단어인데 품사적인 단어,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하는 네,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문장 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여부로 네, 나누는 것이 의미상 품사를 나누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그 표가 있죠. 가변어하고 불변어가 크게 나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형태적으로 나뉠 때는 가변어하고 불변어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변어하고 네, 불변어로 나뉜다라는 점. 이렇게 가변어, 불변어. 그 다음 기능상으로 나눌 때는 뭡니까? 무슨 언이죠. 그래서 요거는 네, 체언, 용언에서 무슨 언으로 나뉠 거예요. 체언, 용언, 그 다음에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이런 식으로 언자가 붙어서 나뉘는 것은 기능상으로 나뉘는 것.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네, 뭐가 있습니까? 의미로 나누는 거죠. 네, 의미로 나누는 것은 요거는 무슨 사 이렇게 하죠. 네,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언사로 나뉘게 돼요. 기능은 언, 의미는 사로 나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군데 모아놓으면 가변어하고 불변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쉽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네, 빠르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일단 단어라고 하는 거, 네, 품사로 나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단어, 요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단어. 앞에서 있었던 거. 네, 단어. 그래서 이 단어의 특수성은 뭐냐면 이 단어에는 조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품사 중에 조사가 포함된다라는 점, 단어에는 조사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꼭 조심해야 돼요. 요거 때문에 요거 먼저 좀 써놨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에는 좀 넓게 잡아볼까요? 네, 가변어가 있고, 네, 불변어가 있는데 가변어를 먼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변어 같은 경우에는 가변어보다 불변어를 먼저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네, 가변어는 네, 동사, 형용사 활용을 하니까 불변어 먼저 합시다. 편리하게. 자, 불변어로. 네, 불변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안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형태 변화가 네, 없어요. 형태 변화가 없어요. 형태 변화가 없다란 말은 뭐냐? 우리가 좀 더 쉽게 보면 시험에 쉽게 보는 말들, 자주 보는 말들이 바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활용을 하지 않아요.
뒤에 어미나 조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도 않고 어간에서 탈락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변어다. 얘 때문에 한 거예요. 다 뻔히 아는 건데 가변어 불변어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형태 변화가 없다는 것은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이 불변어에는 요거 말고도 서술격 조사가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가 포함이 되지가 않는데 불변어에는 일단 체연이 있고요. 체연이 있고 체연의 종류에는 체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가 들어갑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먼저 있게 돼요. 옆쪽으로 합시다, 그냥. 수사.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되는데 체연이 먼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중심 의미를 이루는 성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체가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이루는 성분이구나. 이제 용어를 좀 익혀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체엇. 자, 됐나요? 체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 수식어이 있죠. 그래서 수식어. 꾸며주는 말이에요. 잠시 대충 할까요? 그래서 수식어는 꾸며주는 건데, 요거는 관형사 부사가 있는데, 관형사 부사가 있는데 수식어 여기다 할까요? 요거는 중심을 꾸며주는 성분이죠. 그래서 꾸며주는 성분을 의미하는데 꾸며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세히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구체적 의미로 제안을 하거나 심층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관형사하고 부사는요, 이 자체로 나중에 문장 성분으로 가게 되면, 관형어, 부사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자, 또 수식어로 했고, 그 다음에 독립어이 있나요? 독립어이 있죠. 그래서 독립어는 뭐 어렵지 않아요. 느낌표 부는 거. 독립어인데 요거는 감탄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지도 않고 감탄사는 이 감정의 정도, 깊이를 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독립적으로서 감정이라든가 감정 또는 어떤 호격, 호칭을 부르는 거죠. 호칭 부름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과 따로 놀고 있어서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주는 뭐가 있다? 조사가 있죠. 그래서 관계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언은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또 서술격 조사도 있어요. 서술격 조사가 있어서 지금 불변어지만 서술격 조사도 물론 조사지만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입니다. 그래서 가변어 할 때 여기에서 쓸 수 있었다면 가변어에서는 이 관계어에서 서술격 조사는 이렇게 좀 나눌까요? 서술격 조사는 서술격 조사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눈으로 좀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끊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불변어 영역으로 들어가요. 여기서부터는 불변어 영역으로 들어간다. 자, 불변어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서술격 조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술격 조사는 불변어가 아니라 가변어죠. 저 위에다 불 써놓고 또 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는 가변어 영역이죠. 가변어 영역은 형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서술격 조사는 같은 조사지만 조사는 둘로 나뉘어요. 가변어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가변어인데 요거는 저 위에 다시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 형태 변화가 나타나죠. 형태 변화가 나타나고요. 이거인즉슨 무슨 말이다?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뒤에 어미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도 하고 어간에서 탈락이 일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가변어라고 얘기합니다. 형태가 바뀌는 거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뿅뿅뿅 이렇게 할까요? 4개 언어로 있죠. 그래서 4개 언어로 있는데
바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이렇게 하는 것은 네, 기능상 분류이고요. 네, 기능상 분류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 요거 의미상 부분이죠. 요것도 의미로 나눈 거죠. 감탄사도 의미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요 조사도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의미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네, 조사는 사실 문법적으로 나누다가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중간한 놈이었어요. 그래서 따로 모아놨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Let me see.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그냥 조사라고 해준 거예요. 명사 뒤에 붙어서, 체언 뒤에 붙어서 어떤 그 구체적인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만 하기 때문에 요걸 따로 모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로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네, 사실적으로 애매해요. 그 다음, 여기 서술격 조사도, 예, 여기 조사가 의미상 따지는 것이 좀 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의미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자, 저기서처럼 이제 예, 서술격 조사가 있었으니까 그 뒤로 이어서, 네, 뒤로 이어서 가변어 저 앞에 있는데 좀 헷갈리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가변어 해가지고, 네, 여기 있는 거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역시 또 계속, 네, 서술격 조사 여기 쭉 있었을 거고, 그죠? 그거 이따 전제하고, 그 밑에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또 쓸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가변어에는, 서술격 조사가 있는데, 크게 뭐밖에 없습니까? 용언밖에 없죠. 네, 저 서술격 조사 빼면은 사실은 용언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언 이렇게 하나로 좀 단독 처리하고 용언에는 뭐가 있다? 동사와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용언에는 네, 동사와 있다. 그래서 저기에서처럼 요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기능에 따라서 나눈 것이 용언. 그 다음에 네, 동사 형용사는 네, 의미상 나눈 거죠. 의미상 나눈 것이 동사와 형용사다. 동사와 형용사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첫째, 둘째, 셋째로 되어 있는 어떤 품사에 대한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뒤로 들어가서 네,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이걸 한 이유는 뭐다? 아주 쉬운 객관식 한 문제를 언매 내신이나 수능에서 낼 수도 있어요. 주로 내신이라고 봐야 돼요. 내신에서 요거를 아주 쉽게 내주는데 내가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서 실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해서 다시 한번 점검 빠르게 한 거고. 그래서 네, 가변어, 불변어 네,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그 뭐죠?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요 조사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 관형사하고 부사, 그 다음에 요 조사 부분은 여기 의미상으로 여기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 두 가지, 그죠? 요 조사와 관형사, 부사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보다 다른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네, 의미가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의미상 명칭은 아니에요. 요 두 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의미상 명칭이라고 보기에는 좀 보기가 어렵고요. 요거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단어의 관계 속에서, 관계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관계에서 파악되는 의미라는 말도 익혀두세요. 일단은 이렇게 객관식으로 낼 수 있다.